네, 동시효과 구간 현재 4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양쪽 지수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1% 안팎의 갭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바로 2660선 위에서 출발선 만들 것 같은데요. 현재 1.04% 플러스권으로 2665.59포인트 정도 선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강한 탄력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한 30포인트 가깝게 단번에 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데요. 0.9% 정도 플러스권으로 나옵니다. 881.80포인트, 다시금 880선 위에서 움직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5일선하고요. 20일 이평선 위에서의 흐름 꾸준히 좀 만들어가고,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승 출발, 반등에 동참하는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한 자릿수대 10% 미만의 상승 탄력을 대부분 나타내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오려면 아무래도 좀 개별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요, 이 곡물 관련해서 쌀 수출 이제 중단이 검토되면서 이런 부분들 영향 계속해서 좀 받고요. 그리고 IPO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K컬처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방산 섹터 내에서도 또 이슈가 있어서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은 신성홀딩스입니다. 인도에서 이제 뭐 밀이라든지 설탕에 대한 수출 중단뿐 아니라 이제 쌀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후반에도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연속성 예상되고 있고요. 이 종목이 20%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윗꼬리가 좀 달려가지고 어떻게 될까, 시세를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장 신성홀딩스 갭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쌀 하면 이지홀딩스도 같이 묶이는데요. 새들만이라고 계열사 지분 한 30%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쌀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쌀과 관련된 연결고리 좀 설명을 드렸고, 이지홀딩스 오늘장 6% 정도 역시나 갭상승 출발 준비하면서 곡물 쪽에서는 쌀 키워드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까지도 시세 연속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IPO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카더라라는 이슈가 좀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핑크퐁의 이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스마트 팩토리가 상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삼성출판사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아니기는 했었잖아요. 이번엔 밀리의 서재입니다. 밀리의 서재 IPO를 위해서 예심 청구한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밀리의 서재 지분 가지고 있는 지니뮤직이 오늘장에서 강하게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심 청구를 했군요.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그래서 오늘장 지니뮤직은 15%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상황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모습 가운데서 우리 당국은 이 공격용, 살상용 무기는 지원을 안 하고 뭐 방탄조끼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을 했었는데,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에 우리가 우회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풍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풍산홀딩스라든지 풍산 나란히 오늘장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산에서 지금 캐나다 쪽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5월도 이제 오늘 내일 이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의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월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거래일 동안 어떻게 좀 잘 마무리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오늘 장에서는 주요 일정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휴장하는 국가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종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 조금 더 눈길이 가는 오늘입니다. 그러면은요, 양쪽 지수 어떻게 좀 출발하고 있는지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가 올라서 이런 부분에 자신감을 얻으며 우리 증시도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2660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2661.62포인트 기록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23포인트 정도 단번에 끌어올리는 모습. 참고로 60일
20일 이동평균선이 2674포인트 선에 있습니다. 60일 이평선까지는 이제 약 15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정도 플러스권 나란히 양시장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는 882.34포인트, 88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에서 팔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시장에서는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보시면은 외국인 215억 원의 매도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80억, 기관 쪽에서 11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연기금 쪽에서 대체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포지션이 좀 뚜렷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만 팔고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 232억 원, 대부분 개인이 소화하고 있고요. 기관은 사긴 사는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정반대다. 이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좀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지금 양쪽의 힘이 팽팽합니다. 차익 거래는 매수 우위고요. 비차익 거래는 매도 우위인데 비차익 매도가 약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소 프로그램은 60억 정도 매물 소화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174억 원 정도 역시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섹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업종 상승이네요. 네, 전업종 상승.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한 섹터 보겠습니다. 어떤 한쪽에서 급등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1% 안팎의 상승권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강한 섹터 섬유의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2% 넘게 오르는 종목이 없습니다. 고르게 1에서 2% 정도 대부분 종목군들이 올라서 업종지수가 이렇게 1.63% 정도 플러스권으로 집계되고요. 이어서 비금속 광물 뒤를 잇습니다. 서비스업, 전기전자, 금융, 기계 순으로 고르게 1%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섹터도 한번 보시죠. 다 오르기는 오르는데 종이목재라든지 전기가스 그리고 화학 섹터 이 정도는 강보합권 정도로 제한적인 상승 탄력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도 대부분 종목이 오름세를 나타내는데요. 1위부터 10위권 종목군 내에서는 지금 LG화학 한 종목만 밀리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한 0.7% 정도 밀리고 있는데 뭐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나머지는 다 1% 안팎의 상승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이쪽으로도 고르게 현재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한 종목 HLB가 한 5% 정도 빠지고요. 단기에 급등을 했었죠. HLB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해서 좀 조정받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 대체로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콘텐츠 쪽 좋습니다. 게임, 엔터 섹터, CJ ENM이 톱10 가운데서 오랜만에 가장 활기를 띈 모습 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은 그래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886개 종목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은 280개 종목 집계됩니다. 그럼 지금 9시 4분 52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빠르게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광우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아침에 이제 광기 강풍으로 언급을 했었지만은 미디어 컨텐츠, 칸 영화제 때문에 관심이 좀 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J ENM의 장 초반 출발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아침에 시초가가 6%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CJ ENM뿐만 아니라 드라마 또 미디어 제작 회사들이 모두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영화 극장가에 대한 이 관객 유입이 상당히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쇼박스라든지 그리고 이 컨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영화 미디어 쪽 관련해서도 좀 움직임들 같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장중 12%대 그리고 현재도 10%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NM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도 현재 1%대 그리고 이 스튜디오
반대로 이 산타크로스 이 종목도 지금 현재 1%대 진행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CJ E&M에 대한 주가하고요. 쇼박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게 연출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저는 충분히 미디어 컨텐츠 기업들이 지금 여름 시즌을 맞아서 극장가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OTT에 대한 이제 다양성이 좀 커지면서 제작국들에 대한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납법과대 인식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미디어 컨텐츠 관련해서 또 엔터테인먼트까지 확장해서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현재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간까지 했을 때 이 오리콘 차트에 대한 좀 분석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콘서트 효과를 좀 크게 거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내에서의 흥행은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좀 점유율이 높습니다. SM도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도 현재 3%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이제 3%대.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난주 움직임도 좀 부진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는 뭐 큰 움직임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주 좀 보고 있는데 뭐 반도체주 미국 시장에서 괜찮은 움직임 보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지수 대비 뭐 그냥 뭐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장비주들이 오늘 괜찮습니다. 뭐 TCK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5%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 뭐 키움증권에서 뭐 리포트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진테크도 오늘 한 1.2%, 1.3% 강세, PSK도 지금 한 1% 강세.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접근하려고 하면은 역시 지수가 뭐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이 힘들다고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은 여전히 투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반도체 소부장주에 관한 움직임을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주 접근하려면은 역시 소부장주에 접근하시는 게 좀 수익률 게임에서도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TCK는 두 분이 나란히 또 추천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괜찮은데요. 일단 오늘 아침 하나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주말 사이 동안에 하나솔루션, 하나큐셀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항상 요즘에 IT 종목들에 대한 기준선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국내에 대한 보급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현지 투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가장 좀 기준을 좀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래도 2차 전지 쪽도 이 해외 투자, 현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캐파 증설을 좀 가장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데 하나큐셀이 좀 미국에서 또 새롭게 투자를 준비를 합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해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좀 같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효성 첨단 소재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동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사이로 본다면은 CS 베어링, CS 윈드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CS 윈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좀 납부가대를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현재 수소 관련해서 좀 더 확장해서 본다라면은 지금 움직임들도 좀 전반적으로 모두 다 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함께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최현주 전문가님 찾아주셨죠?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주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일본 관광 재개에 대한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뭐 저번 주말에서부터 뭐 여행주, 항공주 괜찮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0.6% 정도 상승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1.5% 정도 상승, 그 다음에 제주항공이 지금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1.6%, 7%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행주 보면은 역시 하나투어가 제일 강한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 모두투어도 역시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카지노 관련주도 움직임이 뭐 괜찮은데요. 뭐 지금 오늘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여행주, 그다음에 항공주에는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유가를 말씀드렸는데 유가 뭐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의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130달러 뭐 근처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주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충격이 전해지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있다. 그럼 단기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사이에 이광우 전문가님 어떤 거 보세요? 네,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지바이오가 좀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8%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팜스토리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후순위에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직전에 움직임이 강했었던 한일사료라든지 뭐 현대사료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아직까지는 뭐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은 현재 이지바이오가 가장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로 얘기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발로에서 식량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보게 되었었는데 지금 뭐 인도의 또 추가적인 가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뭐 이 주요 말레이시아 이와 같은 주요 지역에서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 제한령도 상당히 좀 리스크였는데 6월달, 7월달부터는 이제 주요 지역군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또 추수 그러니까 곡물 이 확보에 대한 시작이 되는 시즌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반기에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번 주말 동안에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연속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지바이오가 다시 한번 또 급등세가 좀 나와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가격대보다 좀 더 올랐는데 12%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낙폭과대 인식으로 해서 주가가 좀 브레이크를 좀 잡아준다라면은 지금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식량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곡물 식량 쪽 두루두루 좀 봐주시네요.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방산 섹터 움직임 괜찮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 52주 신고가 또다시 경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한국항공우주 한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LIG 넥스원도 지금 2.5% 정도 강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3%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시 방산주는 계속적인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죠. 우리가 뭐 계속적인 정책 테마도 있고, 뭐 저기 미국 시장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실적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뭐 신냉전 시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방위 산업이 증가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지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신냉전 시대 급하게 안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수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실적 개선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방산 섹터는 한 단계 점프업, 뭐 레벨업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오르는 방산주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광우 전문가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쪽 보세요? 새로운 섹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HB 테크놀로지하고 지니뮤직이요. 밀리의 서재라는 이 컨텐츠가 상장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13%대 진행되고 있는데 시초가 출발이 15%에서 이미 갭상승 출발했고요. HB 테크놀로지도 같이 동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장중에 5%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또 보합권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조금 생소한 섹터이다 보니까 뭐 밀리의 서재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또 관심도 다시 한번 또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니뮤직에 대한 주가 향방에 따라서 이 밀리의 서재에 대한 컨텐츠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상장에 대한 과정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컨텐츠에 대한 영향력이 좀 얼마나 높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니뮤직이 장 초반 때 이렇게 좀 강하게 시초가를 출발했기 때문에 관심은 좀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은 얼마만큼에 대한 이 시장의 컨텐츠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날짜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미 좀 갭상승 출발을 좀 높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오늘 주가 종가까지 좀 지켜보시고 내일장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을 좀 알차게 써봤습니다. 콘텐츠와 엔터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수상 이후에 국내 이 문화산업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알아봤고요. 친환경 쪽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 다 봤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쪽으로는 사료라든지 이런 곡물과 관련된 부분들 들여다봤고, 그리고 또 IT 쪽, 반도체 대표적으로 또 최원주 전문가 짚어주셨죠. 여기다가 리오프닝 쪽, 방산 섹터, IPO 모멘텀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네, 두루두루 좀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쪽부터 먼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화장품입니다. 최원재 전문가 리오프닝 쪽 봐주시긴 했는데 좀 항공 섹터 얘기가 주를 이뤄서 지금은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또 색조 쪽에 강세 흐름이 눈길을 끄는데 낙폭과대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리오프닝 쪽으로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투자 전략 알려주시죠. 최원재 전문가님. 네. 지금 보면은 역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화장품 쪽은 역시 리오프닝 같이 간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낙폭과대 같이 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수 움직임만 발맞춰서 전체적인 리오프닝 요즘 움직임들이 참 좋습니다.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 뭐 화장품까지, 뭐 면세점은 대신 이제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둔하기는 한데 여전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같이 기대감 어떻게 보면 뭐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뭐 낙폭과대에 의한 저가 메리트가 가장 좀 원인이 되지 않고 있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많이 기대는 없습니다. 뭐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시장이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도 않고 글로벌 메이커와 싸우는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경쟁력이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역시 낙폭과대에 의해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메리카시픽, LG생활건강 이쪽보다는 토니몰이나 역시 뭐 클리오나 이런 색조 화장품, 이차 한번 이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탄력성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코스맥스에 대한 얘기가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스피노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증권사에서 리포트에서도 코스맥스에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상장법인 차라리 사는 게 낫다라고까지 얘기한 정도로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 얘기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 시장이 코스맥스가 주력이다 보니까 중국 상장 법인을 떼어서 상장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코스맥스에 대한 접근은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맥스 스피노프, 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셨어요. 다음으로는 게임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적으로 콘텐츠, 무형자산 가지고 있는 업체들 흐름이 좋기는 한데 게임 섹터 들여다봅니다. 이 가운데서 서메이지 6%대 그리고 위메이드가 탄력이 좋거든요. 좀 6%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워낙에 가상화폐 쪽으로도 모멘텀이 강하지만은 이 미르M 신작이 지금 테스트하고 나서 결과가 상당히 좀 좋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위메이드가 6%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P2E 하는 쪽, 뭐 컴투스홀딩스나 뭐 이쪽도 나란히 오늘 시세를 내고 있어서 게임 섹터 지난주에도 좀 들썩들썩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강우 전문가님? 일단 뭔가 쇄신에 대한 기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올해 상반기 때 이 신작 게임을 출시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신작 게임이 미뤄졌던 게임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극명하게 시장 소외 현상이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작 게임이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만 좀 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아쉬운 제도 중에 하나가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국내 P2E 게임 출시가 아니라 해외 P2E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P2E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보자 라고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였거든요. 이 때문에 저는 이제 컴투스 종목을 항상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 일단 오늘은 낙폭과대 인식에 의한 좀 추가적인 상승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와서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은 위메이드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위메이드 맥스가 주가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요. 일단은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위메이드는 위믹스에 대한 또 모멘텀까지 같이 더해져서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는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향후를 생각해 본다면 컴투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오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썸에이지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은 저는 조금 경계하면서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게임주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신작 그리고 P2E와 같은 키워드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 섹터 가운데서 지금 섬유의복 섹터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대표적인 FNF나 이런 종목군들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메타랩스가 섬유의복 섹터로 들어가네요. 패션 부분이 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뭐 이 종목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STO도 25% 정도 강한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저 의복 관련해서도 리오프닝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FNF는 중국 시장 뭐 주력인데
경영 봉쇄 완화 조치가 조금 이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메타랩스라는 종목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섬유유복 쪽은 저번에도 체크포인트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시 내수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LF, 그다음에 한섬,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쪽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역시 OEM 쪽인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업 이런 쪽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쪽이 역시 북미 시장은 계속적으로 섬유유복 그 전서부터 호재를 보이고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이쪽 OEM 업체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실적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계속적으로 뭐 기대감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주가 탄력은 좀 내수주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수 반등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2차 전지주가 그럼 대장 역할을 해줄까? 아니면 낙폭과대주 많이 빠진 종목 사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은 오늘 시장 대비로 좀 잠잠합니다. 소재 쪽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 이쪽으로도 한 1% 정도의 상승 탄력만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좀 느끼실 것 같고요. 삼성 SDI는 또 2%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입니다. 미국에서 공장 짓는다, 투자한다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60만 원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 지난주 후반에 테슬라도 사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무 전문가님. 저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과 또 이 북미 지역에 대한 거점을 새로운 투자처로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제가 계속 이제 2차 전지 셀 기업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한 기준선은 국내에서의 보급이 아니라 해외 현지 조달에 대한 현지 생산이라든지 캐파 증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파트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기차 대중화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해외 거점 생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캐파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안에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섹터들이 모두 다 해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지니고 있는데, 오늘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실 조금 아쉽지만은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아주 적극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00억대 매도이거든요. 그렇다고 투매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장과 같은 좀 적극적인 시장 분위기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언급이 되고 있는 환율에 대한 조정, 달러 인덱스에 대한 완화, 이 내용들이 이번 주 주중 동안에 좀 더 진행된다라면은 외국인 수급이 좀 괜찮아질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바스켓이 큰 섹터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한 색깔 전체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바스켓을 담을 수 있는 수급에 대한 부재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인식으로 해서 지난 나스닥에 큰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IT 섹터들에 대한 관심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사실 시장 대비해서 혹은 전체적인 종목 분위기 대비해서 큰 움직임이 안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 이와 같이 좀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주에 좀 반등하는 모습들 좀, 그리고 이 부분들 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이 안 나왔다라는 것, 오히려 좀 관심 있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LG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자료기는 한데 LG 쪽에서 자사주 매입 5천억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LG가 지금은 6.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좀 전에 IT 쪽도 이건무 전무가 점검을 해주셨지만 LG이노텍이 또 상대적인 탄력이 꽤 괜찮습니다.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LG전자도 현재는 2%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LG그룹 평소에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LG그룹은 솔직한 얘기로 LG전자는 별로 그다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고, 하지만 저기 LG이노텍 같은 경우 굉장히 움직임이 좋고 그래가지고 LG그룹 좀 괜찮게 보는데, 지금 LG 자사주 매입이 5천억 원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어가지고요. 주가 바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은 그냥 적게 하는 데는 뭐 몇백억밖에 안 하고, 그런데 5천억 원이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바로 반응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주사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은 모멘텀 구간은 한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역시 뭐 LG그룹주들 다 괜찮다고 보고 있고, LG이노텍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고, LG전자도 이번에 전장 부분에서는 올해는 결국에는 흑자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흑자가 나지 못하는 바람에 주가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LG그룹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이 좀 무거워가지고 좀 많이 빠져 있기는 한데, 좀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타날지는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콘텐츠 쪽 더 보겠습니다. K컬처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강한데요. 또 지난 주말에 영화관 가신 분들도 많으시죠. 범죄도시 그 2가 개봉을 했는데 지금 누적 관람객이 600만 명을 넘었답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 흥행작으로 기록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영화관 가지고 있는 업체들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그리고 CJ, CGV 이쪽으로 탄력 상당히 좋고, 영화 쪽에 콘텐츠 뭐 제작하는 업체들 이런 쪽으로도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CJ, CGV는 또 6.5% 정도까지 거의 뭐 7%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훈 전문가님이 오늘 또 광기광풍에서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던 섹터기도 한데, 오늘의 반등 좀 지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눈에 띄는 변화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극장가에 대한 이 지난달과 또 이번 달에 대한 추이 변화를 비교해 본다면은 3배 가까이 변화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제가 광기강풍에서 좀 언급했던 이제 포인트,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번 달에 극장 찾는 관객 수가 1,100만 명이 넘어갔죠. 그래서 지난달에 있었던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은 극장에 대한 수입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CJ, CGV라든지 쇼박스라든지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당연히 좀 따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작할 수 있는 뭐 CJ ENA, 뭐 사만 네트워크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이와 같은 제작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넷플릭스에 대한 시장, 뭐 이 새로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수치가 좀 줄었다 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리스크를 갖기보다는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그리고 HBO라든지 이와 같은 새로운 OTT에 대한 플랫폼이 새롭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이 컨텐츠, 그러니까 다양한 OTT 시장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포인트가 국내 제작이 아니라 해외 제작에 대한 모멘텀을 좀 크게 갖다 보니까 아마도 시장 성공한다라면 큰 수익이 돌아올 수 있어서 저는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오늘 장에서는 CJ ENM, 그리고 또 CJ CGV, 쇼박스,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고요. 드라마 제작 회사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5대4 항구 봉쇄 이 부분 다뤄보겠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인 5대4 항구가 지금 봉쇄가 된 상황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영향받는 쪽이 해운 섹터 그리고 곡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항구가 봉쇄되면서 지금 많은 곡물 수출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 절반 가까이가 항구에 묶여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강한 곡물, 식료품 이쪽 섹터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해운 섹터의 페노션이 4% 정도까지 밀리면서 시장 분위기 대비로 많이 좀 부진합니다. HMM도 2.5% 정도까지 해운 섹터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곡물 관련해서 미래생명자원이나 팜스토리 이쪽, 효성 OMB 이쪽 다 움직임이 괜찮은데,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또다시 재료가 나와서 주가 움직임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일단 해운주 움직임 좀 봐야 되는데요. 해운주 지금 그동안에 페노션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 오늘 지금 그 영향 때문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4% 넘게 급락하고 있고, HMM도 역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강하게 상승했지만은 차익 매물 나오고 이런 뉴스 맞물리면서 지금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해운주는 그동안의 대장이었던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추천주였기도 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2차 목표가 상향을 안 한 이유는 거기서 뭐 추가적으로 저는 한 10% 정도의 상향이 요건이 나와야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상향을 하는데 뭐 3, 4% 이 정도 가지고는 상향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해야 된다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안 했는데 뭐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네. 지금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지수 대비 좀 반대로 가는 역행하는 움직임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일정 부분 좀 차익 좀 실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